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일호 기자고요. 한미약품을 이끄는 한미사이언스와 화학회사 OCI홀딩스의 주식 거래가 지난 12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거론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식 스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지분 거래가 발표되자마자 주요 주주의 반발이 나오면서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죠. 주식거래 발표 이후인 13일, 14일에 걸쳐서 한미약품의 장남 임종윤 사장이 한국경제 한 두 건의 인터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임 사장은 주주하고 임직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회사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대주주 일가와 한미약품의 경영진에도 전날 맺은 지분 맞교환 계약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 사장은 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공동 경영을 약속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제대로 된 검토도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아직도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를 비롯해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상속세 문제도 좀 거론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사의 결의 적법성 검토,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 그리고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변경 등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간 이 중요한 지분 거래가 오너 일가의 장남과의 소통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인지 지분 거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주식 거래 전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송영숙 회장이 지분율 12.0%로 개인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임종윤 사장이 첫째 장남이고요. 임주현 사장이 둘째, 임종훈 부사장이 셋째로 각각 10.2%, 10.5%, 10.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주현 사장의 자녀인 김원세 씨, 김지우 씨 등이 지분 1.1%씩을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지분 거래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제3자 대상 유상증자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신주가 643만 4,316주가 발행되는 유상증자고요. 그걸 인수하는 주체가 바로 OCI홀딩스입니다. 그래서 OCI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율 8.6%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거래는 바로 주식 양수도입니다. 이 송영숙 회장 주식 가운데 596만 4,148주, 그리고 이 임주현 사장의 두 자녀, 김원세 씨와 김지우 씨의 자녀 주식이 같이 묶여서 주식 양수도가 됩니다. 이걸 인수하는 주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OCI홀딩스입니다. 다만 이 주식 양수도의 경우 이 셋이 매도하는 주식 총량은 나와 있는데 세부 주식량은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분율상 김원세 씨와 김지우 씨 두 분이 모두 주식을 팔았다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영숙 사장의 지분율은 2.9%가 남게 되고 OCI홀딩스의 주식은 약 1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18.6%가 되죠. 끝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송영숙 회장 그리고 둘째인 임주현 사장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OCI홀딩스가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이걸 현물출자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송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주식, 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주식을 OCI홀딩스 신주로 바꾸게 되면은 이 둘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1.4%, 2.2%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확인이 되죠. 대신에 이 두 주체는 OCI홀딩스의 신주 각각 38만 6천주 그리고 190만 5,500주 정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OCI홀딩스 지분율은 27.8%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분 거래로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주요 주주 지분율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한미사이언스를 먼저 보시면요. 송영숙 회장의 지분율은 12.0%에서 1.4%까지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임주현 사장의 지분율도 10.5%에서 2.2%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임 사장의 두 자녀 또한 지분율이 0%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OCI홀딩스는 이우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6.6% 그리고 이우현 사장의 두 삼촌인 이화영 유니드 사장 그리고 이보경 SGC그룹 사장이 지분 각각 7.5%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OCI홀딩스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셋의 지분율은 소폭 희석이 됩니다. 대신에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팔아가지고 OCI홀딩스 주식을 갖게 됐으니까 이 둘의 지분율을 합쳐서 총 10.5%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지분 거래는 송영숙 회장 그리고 둘째인 임주현 사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참고로 송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2020년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신 뒤에 주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에쿼티스 퍼스트라는 회사에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고요.
또 송영숙 회장하고 둘째인 임 사장은 지난해 라데팡스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보유 지분을 엑시트하려 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결국 송 회장은 이번에 주식을 팔아서 2,200억 원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현물 출자로 OCI 지분을 갖게 됐죠. 그와 동시에 임주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각자 대표로서 회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분 거래를 통해서 모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외된 첫째 임종윤 사장이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의 기사들을 좀 보면요, OCI의 이우현 회장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첫째인 임종윤 사장이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톤이 사뭇 다릅니다. 서울경제가 OCI 이우현 회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인터뷰에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을 오늘 처음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미래기술에 굉장히 식견이 있어서 OCI도 임 사장의 미래기술 투자 관련된 부분을 배워야겠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임 사장은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회장의 장남인데 통합이 얼마나 서운하겠냐.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족 간 고륙상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중앙일보가 15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임종윤 사장의 인터뷰한 내용인데, 근데 그 톤이 사뭇 다릅니다. 임 사장은 이 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도 통합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모친과 임주현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OCI는 신약 개발 전문성이 없는 회사인데 합병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임 사장은 이우현 회장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두 회사 간 통합하는 거를 포기해달라는 걸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 사장은 이 회장이 한미약품의 내용,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 그리고 장남 사이의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놀라더라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결국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한미그룹과 OCI가 합치는 과정에서 이 장남에 대한 설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송영숙 회장하고 임주현 사장 그리고 장남 임종윤 사장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은 송영숙 회장이 잡고 있습니다. 송영숙 회장하고 사회이사 3명이 같이 이사회를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을 이들이 다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임종윤 사장에 대한 설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한미그룹의 그런지 지분율을 한번 보면요. 이번 OCI와의 주식거래 전 지분율 상황인데요. 이 송영숙 회장의 지분율이 11.66%, 그리고 임주현, 그러니까 둘째 임주현 사장의 지분율이 10.20%입니다. 이 둘의 지분율을 합치면 21.86%니까 상당히 덩어리가 크죠. 임종윤 사장 개인의 지분율을 보면은 9.91%니까 이 모녀의 지분율 합산에는 상당히 밀리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셋째 임종윤 부사장의 지분율 10.56%의 향배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 17명이 있는데 이들의 지분율이 12.79%입니다. 이들의 지분율 또한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리고 여기에 고인 임성기 회장의 고향 친구로 알려진 신동국 한양정밀 사장의 또한 지분 12.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장남인 임종윤 사장이 이 동생 셋째인 임종훈 부사장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 친구였던 신동국 사장의 지분까지 다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지분율은 거의 33%에 육박합니다. 이 경우 모녀가 합산해서 2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분율을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주총회 상황에서 이들 간의 지분의 합종연행을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지분 경쟁이 어느 정도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장남인 임종윤 사장은 엄마하고 여동생한테 좀 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임 사장이 어떤 수를 써서 이들한테 반격을 취할지입니다. 앞서 임종윤 사장은 인터뷰에서 이사의 결의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또 가처분 신청과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관련해 가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미사이언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 643만 4,300주 정도를 찍어서 OCI 홀딩스한테 유상증자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임 사장이 이에 대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 한미사이언스의 유상증자 공시 내용을 좀 보면요. 한미사이언스는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으로 이 OCI 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당사 채무 상환 및 운영 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속히 조달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OCI 홀딩스 주식회사와 경영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관으로 제10조의 2,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면은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 조항에 결국 맞아떨어지려면 결국에 한미사이언스 재무구조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재무제표 내용을 좀 보면요. 한미사이언스의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회사의 자산 총계가 7,491억 원, 그리고 부채 총계가 2,375억 원입니다. 자산이 부채 대비 상당히 많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은 약 46.4%, 부채 비율이 통상 한 100% 미치면 상당히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재무 공정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 디테일을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유동자산이 508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단 1억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비유동자산 이 6,900억 원에 달하고 그 가운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5,355억 원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계열회사 주식을 팔기는 어려우니까 유동성 관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반면에 회사의 유동부채는 2,042억 원, 그 가운데 회사의 단기 차입금은 1,80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를 나눈 유동비율은 24.9%, 통상 100%를 초과해야지 이 유동비율은 안정적이라 말을 하는데 한미사이언스는 이 유동비율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유동성 관점에선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임종윤 사장이 실제로 법원에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이런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관련해 참고로 볼 사례가 2023년 2월,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카카오가 인수하려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1,119억 원 규모 신주 그리고 1,052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한 거죠. 이와 관련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신의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보시다시피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서 1,119억 원 그리고 1,052억 원을 카카오로부터 조달을 하려는 그런 증자 결정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자의 목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썼죠. 이와 관련해 당시 이수만 씨의 법무를 대리하던 화우의 보도 자료를 좀 보면요. 경영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적어놨죠. 그러면서 상법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먼저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주배정 방식에 의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3자에게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구주주들의 신주를 인수하는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법원에서 이수만 씨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증자에 대해서 철회하는 공시를 냈죠. 이번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 또한 임종윤 사장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이고요. 회사 측이 든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그런 명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분명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저희 이슈체크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주목해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